7년간의 침묵 나는 미치지 않았다. 제1부 평범한 일상의 끝. 장면 1 2010년 봄 서울 마포구의 어느 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린다. 2010년 4월의 어느 봄날 박은혜 씨 당시 42세 평범한 학원 강사였던 그녀의 삶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12년 부부라면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의견 충돌이었죠. 박은혜 씨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 수업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이불을 뒤척이며 안방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학생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내일이면 또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밤의 공포, 누군가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낯선 사람 둘이 들어왔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박은혜 씨,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항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싫어요. 내려놓으세요. 경찰 불러요. 이건 납치예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를 깨웁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흰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환자 이송업체 차량이었죠.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용인시 외곽의 한 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이었습니다. 3폐쇄병동 4층, 철문 닫히는 소리가 쾅 났습니다. 새벽 5시, 폐쇄병동 4층 격리실. 박은혜 씨는 2.5평 남짓한 독방에 갇혔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변기 하나. 창문은 두꺼운 강화유리에 철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쇠사슬 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조무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종류의 약이 담긴 플라스틱 컵. 간호조무사는 약 드세요. 거부하시면 주사로 투여합니다. 저는 환자가 아니에요. 정신병이 없어요. 제발 변호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간호조무사는 무표정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약 복용을 거부하자 남자 보호사 셋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사지가 고정됐습니다. 근육 주사가 허벅지에 놓였습니다. 주사 소리, 숨소리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은혜 씨는 침대에 누운 채 하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사서류 위에 배신. 4일 후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병원장은 박은혜 씨에게 여기 보호의무자 동의서가 있습니다. 남편분과 시동생분이 서명하셨어요. 박은혜 씨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시동생이 그럴 리가. 하지만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자필 서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서,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박은혜 씨는 병원장에게 다시 왜, 제가 무얼 잘못했나요? 저를 왜 이런 곳에?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남편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시동생은 가족 재산 문제로 그녀를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녀를 세상에서 지운 것입니다. 제2부 끝없는 감금의 날들.
장면 일병동의 하루. 기상 종소리가 울립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폐쇄병동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병동에 25명의 입원 환자.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치매. 그리고 박은혜 씨처럼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발을 질질 끄는 소리, 환자들이 줄을 서고자 합니다. 복도에 환자들이 줄을 섭니다. 아침 투약 시간입니다. 간호사는 환자 한 명씩의 입안을 확인합니다. 약을 숨기지 않았는지 혀 아래까지 살핍니다. 환자들의 약 먹는 소리도 납니다. 무슨 약인지 설명도 없었어요. 하얀 알약, 분홍색 캡슐, 노란 정제. 하루 3번 거르는 날이 없었죠.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시간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 이 저항의 대가. 병동에서는 고함 소리도 들립니다. 2010년 8월, 입원 5개월째. 박은혜 씨는 약 복용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환자가 아니라고요. 이 약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순간 5명의 직원이 달려들었습니다.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신체 억제대가 사용됐습니다. 5명의 직원들이 나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양손목과 양발목이 침대 난간에 고정됐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나 박은혜는 8시간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화장실이 급했지만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저항의 결과였습니다. 약 거부, 큰 소리, 항의. 어떤 불복종이든 처벌이 따라왔습니다. 격리실 감금, 더 강한 진정제 투여, 신체 구속.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옆방에서 다른 환자가 저항하는 소리도 났습니다. 곧 조용해졌습니다. 약의 힘이었죠. 그 장면, 3단절된 세상. 입원 1년이 지났습니다. 박은혜 씨는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직원은 보호자께서 면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전화만이라도 제발 딸아이 목소리만.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 3년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8살이던 딸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면회객이 오는 환자들이 부러웠습니다. 일요일 오후 면회실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 박은혜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철망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하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있을까? 그 장면,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TV 소리는 작아서 희미하게 납니다. 병동에는 15년, 20년을 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깥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60대 정씨 목소리 재현. 여기가 내 집이야. 나갈 곳도 없어. 가족도 다 잊어버렸고 그냥 여기서 늙는 거지. 많은 환자가 포기했습니다. 외부 세계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환자들은 무표정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환자는 하루 종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혼잣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환자는 웃다가 갑자기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일까요? 장기 입원의 후유증일까요? 박은혜 씨, 두려웠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나도 결국 포기하고 마는 건 아닐까? 심장 박동 소리. 하지만 박은혜 씨는 버텼습니다. 매일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정상이다. 나는 반드시 나간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제3부 희망의 실마리 장면 1 새로운 복지사 2014년 이번 4년째 병동에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배치됐습니다. 정수진 씨 29세의 젊은 복지사였죠. 안녕하세요. 불편한 점 있으세요? 박은혜은 정수진 복지사에게 말을 한다. 저는 억울하게 여기 갇혔어요. 정신병이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수진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일하면서 무수히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은혜 씨는 달랐습니다. 또렷한 눈동자, 논리적인 설명, 구체적인 상황 묘사. 정수진 복지사는 박은혜의 말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4년 만에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믿어주려 하는 사람. 그 장면, 이 진실을 향한 조사. 정수진 씨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박은혜 씨의 진단명 우울증, 불안장애. 하지만 입원 기록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상 관찰 기록이 없었습니다. 보호 의무자 동의서를 재검토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서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서. 정수진 복지사는 갸우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기록이 없네요. 진단서만 작성되어 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입원 전 박은혜 씨의 직장 기록, 10년간 우수 강사, 정신과 진료 기록 전무. 박은혜 씨의 옛 동료를 찾아 통화했습니다. 은혜 씨가 정신병원에? 말도 안 돼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다들 궁금해했는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혜 씨는 정말로 억울하게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 삼태원 심사 청구. 2015년 3월 정신보건심사위원회 청문회. 박은혜 씨가 퇴원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5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죠. 심사위원은 박은혜에 관한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담당 의사은 자신이 진찰한 결과를 말을 한다. 특별한 정신과적 증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다시 박은혜 담당 의사에게 질문을 한다. 5년간 증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약물 치료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은혜는 최선을 다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 처음부터 저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저를 제거하려고 여기에 보낸 겁니다. 5년. 제 인생 5년을 빼앗아갔어요. 박은혜는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이면서 대답을 한다.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 딸을 보고 싶어요. 심사위원들은 수기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정수진 복지사의 조사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3주 후 퇴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장면, 마지막 장애물.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 의무자의 동의. 법에 따르면 퇴원할 때도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은 박은혜 씨의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은혜의 남편은 차갑게 병원 측의 전화를 받으면서 퇴원 동의 못합니다.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혜는 희망이 무너져 버리는 감정을 느끼면서 뭐라고요? 심사위원회가 퇴원을 결정했는데도 보호 의무자가 거부하면 나갈 수 없었습니다. 법의 맹점이었습니다. 박은혜는 분노에 감정이 북받쳐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에서 퇴원 결정이 났는데 왜 못 나가는 겁니까? 정수진 복지사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말한다. 정수진 씨는 인권단체에 제보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했습니다.
언론사에 사연을 알렸습니다. 박은혜 씨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부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 장면 2017년 드디어 2017년 6월 입원 7년 2개월 만 박은혜 씨가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빛, 새소리, 바람소리의 자연을 느끼는 박은혜는 혼잣말을 한다.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바람이 이렇게 상쾌했나요? 박은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나요? 7년 2개월, 2620일, 62,880시간. 그 시간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앗아갔을까요? 강사 일자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딸은 15살이 되어 있었고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장면, 이 편견이라는 벽. 자유를 되찾았지만 새로운 감옥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의 편견이라는 감옥. 박은혜는 취업을 하고자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은 7년간 경력 단절이 있네요. 무슨 일이셨나요? 박은혜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다른 대답을 한다.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은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한다.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는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기록. 그것만으로도 낙인이 됐습니다. 실제 정신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주방 보조, 아파트 청소, 40대 후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삼법이 바뀌다. 2016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 의무자 2명과 의사 1명의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을 허용하는 조항.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낭독한다. 이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박은혜 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의 투쟁이 법을 바꾼 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법이 시행됐습니다. 강제 입원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별도 진단, 입원적 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환자 권리 고지 의무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그 장면 사현재, 그리고 희망. 2024년 현재 박은혜 씨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합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6평 남짓한 공간. 병원 독방보다 2배는 넓습니다. 박은혜 나는 가끔 악몽을 꿔요. 다시 그곳으로 끌려가는 꿈. 손발이 묶이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어요. 하지만 이내 안도하죠.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곳이니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7년 2개월의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딸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장면, 에필로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박은혜 씨의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2016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6만 7천 명 중 60.2%가 강제 입원이었습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은혜 씨처럼 억울하게 갇혔을까요? 재산 분쟁으로, 가족 간 갈등으로, 사회적 낙인으로,
정신병원은 사회의 불편한 사람들을 감추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6만 3천 명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습니다. 과연 그들 모두가 정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박은혜 씨는 말합니다. 박은혜 씨,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원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인간입니다. 질병이 있든 없든 어디에 있든 그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철창 너머에서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는 순간 또 다른 박은혜 씨가 생겨납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 외침을 들어주세요. 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